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바이오 섹터는 저는 4월달, 5월달 끌고 가겠다.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그렇게 포트 전략을 잡고 그리고 정책주들 트레이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쉬어갔었을 때 보완하겠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요즘에 또 계속 강조를 드렸던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시장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리뷰를 할게요. 리뷰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펩트론 먼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은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상한가 갔었을 때 한 3일 정도 음봉이 달렸었는데 제가 이제 바로 어제 공개 방송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은 이때 애프터마켓에서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급등하기 전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발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펩트론이 끌어주게 되면은 뭐 인벤티지 랩은 이제 어제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 그런 종목들도 이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후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 요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우선 주의 종목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서 약간 뭐 기관기 자금들이나 외국인들 자금이 이제 주의 종목 딱지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계약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기대감으로 계속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제 이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저희 이제 생초 수익률은 정규장에서만 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 정도 구간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쉽게 그거는 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발 정규장에서 올라가라.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는 않아서 저는 목표가 오히려 조금 더 올려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 어떻게 보면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 신규는 지금은 나중에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을 때 눌렸을 때 가야 되지 지금은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덜 올라간 기업인 D&D 파마텍을 전화 통화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번 주 4월 15일 날 공략을 했었는데 요것도 또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모양이 좀 나왔지만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했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았었냐면은 이 화이자가 이번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을 좀 중단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 바이오텍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메세라 또는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 이런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D&D 파마텍 같은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또 메세라하고 직접적으로 기술 이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D&D 파마텍을 제가 이제 주가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을 했었고 지난밤 일라이릴리가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는 결국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메세라도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경구용 치료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경구용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탄력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발주자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전반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거의 한 60,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화이자 같은 후발 이 빅파마 기업들이 결국에는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는 69,500원, 69,5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STO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서울옥션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핑거, 갤럭시 SM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갤럭시아 SM은 머니트리는 이미 바닥에서 공략을 했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 다시 공략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오늘 아침 이제 장 시작 전에 뭐 매일경제 TV의 너튜브 채널 또 출연해가지고 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STO 관련된 종목도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선은 그 다른 종목들보다 서울옥션이 못 가긴 합니다. 뭐 K옥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잘 가고 있고 갤럭시 SM 뭐 이런 종목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웹툰 관련된 종목들 자체는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 대구에 이 웹툰과 관련된 또 방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세로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다음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 주목하게 된다면은 STO 쪽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다음 주에 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과 이재명 후보의 또 어떤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이나 뭐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 STO라고 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STO 쪽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 어떤 종목 이거보다는 어떤 테마를 보는지, 어떤 업종을 보는지 요 포인트를 잘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수익기회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가 아니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추세 만들고 있고요. 이 목표가 지난번에 한 30원 정도인가요? 몇십 원 차이로 안 됐었는데 7,250원 목표가니까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 항상 앞서가는 스타일인데 가끔 너무 앞서가면은 언제 또 김태훈 매니저가 이 종목을 했었지?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그만큼 한 발짝 앞섰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었고, 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오늘 요 종목, 요 테마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미리 잡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3,240원, 종목명은 GRT라는 기업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GRT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10% 정도 올랐다면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자, 우선 일봉을 제가 당겨서 볼게요. 일봉을 당겨서 보면은, 자, 이 종목 거의 뭐 바닥 구간에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근데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는 한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중국 딥시크 R2 공개 기대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은 탄소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GRT,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한번 급등을 했었던 이유 중에 이 동사의 자회사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그건 뭐 철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중국의 AI에 대표할 수 있는 딥시크의 R2와 관련된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MK전자, GRT, 또 피델릭스, 이런 종목들이 또 관련된 테마로 부각받을 수 있어서 저는 바닥에서 깔아두고 추후에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면서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GRT 딥시크 관련주 선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딥시크 AI판도 뒤흔들 추론 모델 딥시크 R2가 조기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2월 말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보면은 딥시크 R1의 후속작인 딥시크 R2 조기 출시에 나섰다고 로이터가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원래는 5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순이 슬슬 넘어가고 있고, 만약 이렇게 조기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은 뭐 다음 주 정도나 그 후 정도에 이 R2에 대한 이런 공개 기대감이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미국에서 뭐 H20과 관련된 뭐 수출 통제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 특히나 이 중국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너네들이 아무리 우리를 규제를 해도 우리는 갈 길 갈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왠지 그런 논리로 또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2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개발했고 실제로 이렇게 성능을 보여준다, 요 기대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GRT 같은 경우에는 이 345조 규모의 중국의 AI 급성장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탄소 절감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GRT가 왜 관련된 기업으로 부각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 중국 AI 서버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낭조정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국 AI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글로벌 AI 뭐 시장에서 또 선두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이 GRT와 이 중국 낭조 정보가 이 180억 규모의 또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각을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장시작 전부터 이 종목을 좀 뽑아놨었는데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움직이지 말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무튼 미리 좀 선점하자라는 전략에서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오늘 UBS에서 뭐 TSMC에 대한 이 타깃 프라이스 자체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었을 때 약간 이슈 붙을 수 있는 종목들한테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또 중국 쪽에 이 블랭크 마스크 매출 잘 잡히고 있는 SNS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또는 이 이재명 후보의 또는 다 다른 또 대선 후보들의 AI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었을 때 뭐 NPU나 GPU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테마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질 수 있으면서 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 한번 바닥 구간에서 깔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죠? 예,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를 우선은 3,650원, 3,650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2,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주말 일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 있고 제가 어제 펩트론 한 발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했고요. D&D 파마텍도 경구용 치료제 쪽 관련된 부분들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벤티지랩 어제 급락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더 밑에서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뭐 ABL 바이오 갖고 있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90% 이상 비중 태워서 갖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기술 이전 기대감이 붙은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또 주말에 잘 정리해서 일요일 날 말씀드릴 테니까 일요일 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